백해에 무익하다는 담배. 담배는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데요. 담뱃불 하나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휴일 오후, 평화로워야 할 아파트 단지가 야단법석입니다. 아파트 입구를 가득 메운 소방차와 구급차, 요란스럽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 주민들의 표정은 불안하기만 한데요. 이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신고는 아파트 4층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출동을 했거든요. 도착해서 보니까 방에 옷이나 가구들에 불이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벽과 바닥, 남김없이 타버린 살림살이. 화재가 휩쓸고 간 자리는 참담하기만 한데요. 거주자는 재빨리 대피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요 구조자를 저희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다행히 화재가 크지 않아서 5분 만에 진압했습니다. 휴일 오후 아파트 전체를 발칵 뒤집은 아찔한 소동. 원인은 바로 담뱃불이었는데요.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회사가 많이 모인 강남구 설릉로. 건물 옥상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요. 혹시나 불씨가 다시 살아날까 대원들은 옥상 구석구석 물을 뿌립니다. 화재 원인은 역시 담뱃불. 누군가 피운 담배꽁초가 3층 옥상 쓰레기에 떨어져 불이 난 것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옥상에 가재도구를 태우며 1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서울에서 발생한 2,883건의 화재 중 803건이 바로 담뱃불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수십 가지의 화재 원인 중 단일 화재 원인으로는 가장 많은 건수입니다. 길이 8.3cm의 자그마한 담배. 하지만 그 위력은 어마어마한데요. 담뱃불의 온도는 섭씨 500도. 피우고 있을 때는 약 800도의 열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어떤 것이든 담뱃불에 의해 착화될 수 있는데요.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휴지통에 버려서 발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담배는 서서히 불이 붙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을 잘 껐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뒤늦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특히 들판이나 산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4월에 발생한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 산불. 그 피해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만 제곱미터에 달했고 중요 문화재인 낙산사의 전각 대부분과 보물체 479호인 낙산사 동종이 소실되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원인은 역시 담뱃불이었습니다. 이처럼 담배꽁초의 작은 불씨 하나가 아름다운 숲 전체를 태우기도 하는데요. 담뱃불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뱃불 사고는 거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휘발유나 가스 등 인화성 물질 옆에서는 담배를 절대 피우지 마시고요. 또 담배꽁초는 쓰레기더미나 낙엽 등지에 버리시면 안 되고 꼭 재떨이에 버리시고 또 담뱃불을 확실히 꺼졌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담뱃불 화재는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만드는 가장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담배를 다 피운 후에는 불씨를 완전히 끄는 습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노원구 불암산 학도암 인근의 산 중턱. 젊은 남성이 바위 아래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절벽 위에서 소변을 보던 중 10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한 것입니다. 환자 발생 장소는 매우 위험한 절벽 근처였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절벽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던 도중에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소변 보러 이동하는 도중에 발을 헛디뎌서 10m 높이의 그 절벽에서 추락한 사고입니다. 19살의 젊은 청년은 의식이 혼미한 듯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기도 유지가 시급한데요. 의식을 잃어버렸을 때
신체의 모든 근육들이 이완되면서 자칫 혀에 의해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락의 경우 목뼈와 척추 보호도 관건인데요. 환자는 외견상 다발성 찰과상과 의식 장애가 있었으며 추락 당시 충격으로 내부 장기 손상 및 뇌출혈이 의심되어서 응급처치 후 소방 헬기로 병원을 이송한 사례입니다. 소방 항공대원들은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사고자를 들것에 싣습니다. 공중에서 대기 중이던 헬기가 밧줄을 내려보내고 사고자를 실어 병원으로 향합니다. 동아리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산행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산 칼바위 위로 헬기 프로펠러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 절벽 중턱에 아찔하게 매달린 두 사람. 그중 남자는 절벽에 굴러떨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고 구토 증세를 보였습니다. 산을 오르다 한순간에 발을 헛디뎌 추락한 아찔한 사고. 출동한 소방항공대 대원에 의해 두 사람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헬기를 기다리는 40여 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산을 오르는 사람들. 하지만 준비 없이 무턱대고 산을 오를 경우 이처럼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산악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만 5천여 명이 등산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했는데요. 정상에 오른 뒤 긴장이 풀린 채 내려오다 사고를 당한 셈입니다. 요일별로는 산악사고의 절반 이상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로 발생했고 계절별로는 가을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산악사고는 음주 산행과 무리한 산행으로 등산로가 아닌 출입 통제 구역을 무리하게 진입하여 실종 및 추락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주로 발을 헛디뎌 추락하거나 발목을 삐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히 산세가 험한 북한산과 관악산, 도봉산은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실족으로 인한 추락이었습니다. 도심 속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르는 산. 하지만 순간의 방심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산행 전에는 산행 전 날씨 상태를 확인하고 일몰 한두 시간 전에 반드시 하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식량 준비와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이용하고 산행 코스와 난이도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등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악사고 발생 시 환자를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숲과 상쾌한 공기를 내어주는 고마운 산. 하지만 뜻밖의 위험 요소들이 숨어있는 곳이 또 산이기도 한데요. 들뜬 마음에 등산 코스를 무리하게 정하지 말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